케인은 영국인이라는 이유로 과대평가됐다. 3년 전이던 2020년 8월 축구 통계매체 트랜스퍼마크트가 케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데 따른 세계 각국 팬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케인의 가치는 1억 2천만 유로로 평가됐었는데요. 이에 해외 팬들 중 다수는 잉글랜드 사람이 아니었다면 케인의 가치는 6천만 유로, 약 835억 원 도 안 됐을 것이라며 트랜스퍼마크트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이지 케인이 과대평가됐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의 몸값은 6천만 유로를 살짝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팀의 쌍두마차인 두 선수의 시장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데 큰 의문을 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케인의 2018-19년도에는 1억 5천만 유로로 평가되다 2020년에 그나마 하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2021년에 1억 유로, 2022년부터 최근까지 9천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2020년 9천만 유로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가치가 하향해 현재는 5천만 유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둘의 평가가 현재까지 정확히 2배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을 영입하면서 1억 유로, 약 1,458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바이에른 뮌헨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옵션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 유로, 약 1,753억 원까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17일 독일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케인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바이에른 뮌헨 스토어에 엄청나게 긴 줄이 몰렸고 입단이 확정된 후 가게에 입장한 모든 팬들이 케인의 유니폼을 샀습니다. 매체는 케인의 9번 유니폼은 1만 장이 판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그 이상의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바이에른 뮌헨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인은 17일 영국 채널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뮌헨으로 이적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케인은 일단 독일에 온 것 자체가 자신에게 핸디캡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케인은 모든 경기가 원정인 것처럼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과 팬들에게 내가 커리어 내내 이룬 것들을 보여주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토트넘을 떠나 뮌헨에 온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우승해야 하고 챔피언스리그에도 진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트로피에 대한 열망이 자신을 낯선 독일까지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은 이어 경기에서 이기고 타이틀을 획득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고 내가 최전방에서 뛰고 있다면 내가 골을 기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다른 개인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승에 초점을 두고 플레이하면 여러 가지가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모든 포커스를 팀에 맞추고 있다며 수많은 골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것에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케인은 뮌헨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은근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에서 개인적으론 나무랄 데 없는 실력을 선보인 것이 그 자신감의 이유였는데요. 토트넘에서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든 커리어 내내 의문점을 스스로 해결해냈다며 케인은 물음표들을 해결해냈습니다. 또한 발롱도르를 보면 팀이 우승해야 하더라. 내가 골을 넣고 팀이 우승하면 발롱도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르다며 발롱도르에 대한 언급을 하며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는데요. 케인이 득점왕이 될 수 있었던 것과 토트넘에서 실력자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8시즌을 함께하며 총 47골을 합작했습니다. 손흥민이 24골, 케인이 23골을 넣었는데요. 손케 듀오는 EPL 최다골을 합작한 역사상 최고의 듀오로 기록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첼시의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록바 콤비를 제치고 최다 EPL 합작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활약 덕에 지난달 11일에는 영국 공영방송 BBC로부터 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 듀오라는 평가도 받았던 것입니다. 즉, 8시즌을 함께했다는 것은 축구 인생의 절반을 함께했다는 것이고 그 파트너와의 케미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케인은 시즌 첫 공식전인 독일 축구리그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에서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됐는데요. 케인의 자신감과는 다르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벤치에서 시작한 케인은 팀이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22분 투입됐지만 공격 포인트 없이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뮌헨은 라이프치히의 다니 올모에게 3골을 내주며 0대3으로 패했습니다. 독일 슈퍼컵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팀과 독일 축구협회 우승팀이 단판으로 대결하는 컵대회인데요. 뮌헨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정상을 지키며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위해 이적한 케인에게도 첫 우승 트로피를 최단 기간에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날려버린 것입니다. 뮌헨의 투엘 감독은 이날 패배에 대해 두려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4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에 큰 문제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그는 모든 부문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경기에 임하는 자세, 분위기와 경기장에서 보이는 기량 사이의 불일치가 너무 크다. 신선 경기에서 봤던 의욕과 즐거움, 폼이나 컨디션을 오늘 전혀 볼 수 없었다며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케인은 손흥민의 도움으로 많은 골을 넣어왔기에 팀 내에서 손흥민과 같은 조력자와 손발을 맞춰야 득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케인은 손흥민처럼 빠른 스프린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피지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드리블이 화려하지도 않은 선수입니다. 골대 앞에서 골 결정력이 높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큰 키로 타겟맨이 되면서 주변 동료에게 힐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골 욕심이 많아 매번 손흥민이 득점할 수 있는 부분도 케인이 독식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케인이 과대평가됐다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에 대해 많은 전망과 추측들이 재평가돼야 한다. 모두가 케인과 바이에른 미넨의 조합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디언은 케인은 훌륭한 스트라이커이자 최고의 마무리 선수다. 하지만 슈퍼컵 완패를 봤을 때 현재로서는 바이에른 미넨의 우승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는 또 있는데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 해설가로 활약 중인 하만은 2023-24 시즌 분데스리가 최종 성적을 예측하면서 라이프치히가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넨은 준우승에 머물려 12년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에 실패할 것으로 점쳤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프리시즌 마지막 2경기에서 리버풀과 AS 모나코를 상대로 2경기에서 6골을 실점한 데 이어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에서도 0대3 완패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비와 김민재가 보강되면서 강해질 수 있다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케인에게는 물음표가 붙은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바이에른 미넨의 우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야후스포츠는 2023-24 시즌 분데스리가 연봉 순위 상위 25명을 공개했는데요. 김민재는 주급 23만 유로, 연봉 1200만 유로로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수령하던 연봉 320만 유로의 4배를 받게 됐습니다. 나폴리와 재계약했더라면 구단 연봉 상한선 정책에 발목 잡혀 더 발전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분데스리가 연봉 1위는 다름 아닌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케인은 주급 48만 유로, 연봉 2,500만 유로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에른 미넨은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분데스리가 최고 대우를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케인은 잘하면 본전, 못하면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조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케인이 자부심을 가질 만큼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토트넘에 케인이 없으면 강등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토트넘 출신 축구 전문가 제이미 오하라는 지난 5월 토트넘의 새 사령탑 선임을 앞두고 거론되는 감독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오하라는 해리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이라며 지휘봉을 잡게 될 경우 고생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케인이 빠지면 토트넘은 정말 매우 큰 문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은 1라운드에서 2대2로 비겼고 미넨은 프리시즌과 컵대회에서 3패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주장이 된 손흥민을 중심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 경기력은 호평을 받고 있는 반면 미넨의 경기력은 투엘 감독이 자책할 정도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뚜껑을 열었지만 분명한 건 케인이 과대평가 받아왔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사실상 억제기였던 케인에서 벗어나 진정한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